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736명으로 또 최다를 기록했고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8%를 넘어 의료 역량이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5천 명에 육박해 거센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부부의 초기 거짓 진술로 인해 무방비 상태에서 연쇄 접촉이 이뤄졌는데 이 부부의 지인인 감염자의 가족이 수백 명 규모의 교회 집회에도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 주부터 4주 동안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수도권은 최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로 축소됩니다. 또 일주일의 계도 기간을 거쳐서 방역 패스를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 다중 이용 시설에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서 오늘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여행객에 대해서 10일간 격리 조치가 시행됩니다. 다만 임원급 등 기업 필수 인력과 국제대회 참가 선수단, 장 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등은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립전염병연구소가 오미크론 변이의 재감염 위험이 델타 변이보다 3배 높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또 오미크론 변이가 이전 감염으로 형성된 자연 면역을 회피할 능력이 있다는 역학적 증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가 사흘 연속 5천 명 안팎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944명으로 어제보다 300명 넘게 줄었지만 여전히 5천 명에 가까워 확산세가 거셌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3명이 늘어난 736명으로 사흘 연속 700명을 넘으며 또다시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많아지면서 사망자도 속출해 어제 하루 동안 34명이 숨지면서 국내 누적 사망자는 3,739명에 달했습니다. 환자가 집중된 수도권 상황은 더욱 심각해서 국내 발생 확진자의 78.5%가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백신은 추가 접종자가 어제 하루 17만 9천 명 늘어서 누적 350만 명이었고 1차 접종률은 83%, 접종 완료율은 80.2%였습니다. 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국내 첫 확진자인 목사 부부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사실이 드러나 방역당국이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미추홀구와 연수구 등은 나이지리아에서 귀국한 40대 목사 A씨 부부가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기 하루 전인 지난달 24일 초기 역학조사에서 방역 택시를 탔다고 진술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 부부는 공항에서 귀가할 당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지인인 B씨가 운전한 차를 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A씨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달 25일 이후에도 B씨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다가 29일에서야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됐고 이 과정에 접촉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B씨의 아내와 장모, 지인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 특히 B씨의 가족들은 지난달 28일 인천 미추홀구 교회에서 열린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에 참석한 사실 등이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당시 교회 프로그램에 참석했던 신도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상태입니다. 네, 국내 오미크론 첫 감염 사례인 40대 목사 부부의 아들도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에 확진된 40대 부부와 함께 사는 초등학생 아들도 지난달 30일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전장 유전자 검사를 통해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국내에서 6명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들과 접촉한 사람들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밝히기 위한 전장 유전체 검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처럼 코로나19의 새 변이 오미크론에 확진된 목사 부부의 10대 아들도 변이 감염으로 확인되자 교육당국이 해당 학교에 대해 선제 검사에 나섰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목사 부부의 10대 아들 A군이 재학 중인 인천 모 초등학교에서 선제적 PCR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교육청 관계자는 A군은 격리 도중 확진 판정을 받아 사실상 학교와 관련한 감염 가능성은 적다며 그러나 학부모들의 요청이 있어서 선제 PCR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와 의사단체가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안전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3차 접종이 필수라며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3차 접종으로 면역력을 높이면 오미크론을 대응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훈이 기자입니다. 국내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인 40대 부부는 지난 10월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접종 완료자였습니다. 백신을 맞았는데도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에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는 불안의 목소리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이번 사례로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 효능이 있다 없다 판단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몇 명의 사례만 가지고서 백신의 효과를 판단하거나 무용론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백신을 조기에 접종한 60대 고령자군에서 돌파 감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은 80%를 넘었지만 집단 면역력 형성은 요원해 보이고 강력한 변이가 등장하자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겁니다. 오미크론이 백신에 어떤 영향을 줄지, 백신 효과에 어떤 관계를 줄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3차 접종을 하게 되면 좀 더 항체가를 신속하게 올려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역당국과 전문가 집단은 코로나19 백신이 감염과 위중증, 사망 예방에 분명 효과가 있다며 3차 접종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3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이 기본 접종자보다 확진율은 11.3배, 중증화율은 19.5배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델타 변이를 막는 데는 현재 3차 접종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나라가 지금 오미크론이 창궐하고 있지도 않고 그 델타 변이가 지금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델타 변이를 막고 안전하게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정부는 추가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12월 한 달을 60세 이상 고령층의 3차 접종 집중 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18세에서 49세의 추가 접종 사전 예약도 시작됐습니다. 오는 4일부터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고 자녀 백신을 이용한다면 당장 추가 접종이 가능합니다. YTN 개훈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립전염병연구소 NICD가 코로나19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이 재감염 위험을 3배나 증가시킨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각으로 2일 보도했습니다. 남아공 전염병 모델링 분석센터와 보건부 산하인 NICD는 남아공의 역학적 데이터에 따른 것이라며 오미크론 변이가 기존 지배종인 델타 변이와 베타 변이보다 3배의 재감염 위험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NICD는 또 오미크론 변이가 이전 감염으로 형성된 면역을 회피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역학적 증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NICD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올해 11월 27일까지 남아공의 정례적 감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오미크론 변이의 재감염 리스크는 2차와 3차 감염 파동 동안 베타와 델타 변이 연계된 것보다 상당히 더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규 감염보다 재감염이 증가하는 것은 새 변이가 이전 감염으로 인한 자연 면역을 회피할 능력을 개발했다는 것을 시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이 유럽 18개 나라로 퍼진 가운데 돌파 감염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당국은 오미크론 변이가 몇 달 이내에 유럽의 코로나19 감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원배 기자입니다. 프랑스 본토에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나이지리아에 다녀온 남성 1명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다녀온 여성 2명 등 3명입니다. 이 가운데 40대 여성은 지난 7월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했는데도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out est fait au niveau de l'ensemble des autorités Oui. pour éviter un Oui. confinement. Et de la part des scientifiques également, nous ferons tout pour éviter un confinement. 백신 접종 후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례는 네덜란드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네덜란드 보건당국은 지난달 26일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에 도착한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여객기 2대의 탑승객들 가운데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된 14명 모두 백신 접종자라고 밝혔습니다. 독일에서는 수도 베를린에서 첫 오미크론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남아공에서 지난달 29일 돌아온 남성이라고 베를린시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영국에서는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10건 추가로 확인돼 모두 42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유럽에서는 모두 18개 나라에서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유럽연합 EU 회원국 14개국과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영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입니다.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나온 예비 자료는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수학적 모형은 오미크론 변이가 앞으로 몇 달 이내에 유럽 30개국에서 모든 코로나19 감염의 절반 이상의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다음 주부터 4주 동안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수도권은 최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로 축소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지금 가장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강화하고 일주일의 계도 기간을 두고 방역 패스를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 이용 시설에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 18세 이하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이 즐겨 찾는 대부분 시설에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 총리는 고령층 3차 접종과 청소년 기본 접종이 방역의 키를 쥐고 있다며 적극적인 백신 접종 동참과 함께 연말에 계획한 만남과 모임도 가급적 미뤄달라고 국민에게 요청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의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내주부터 4주 동안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최대 8인까지로 축소하겠습니다. 높은 백신 접종률을 기반으로 일상에서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방역 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합니다.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 이용시설에 적용하며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을 위해 일주일간의 계도 기간을 둘 예정입니다. 앞으로 2달간 청소년들이 백신 접종을 하고 항체가 형성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대부분의 시설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서 오늘부터 2주간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여행객에 대해서 10일간 격리 조치가 시행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부터 16일까지 해외 국가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10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고 PCR 검사를 입국 전, 입국 1일차, 격리 해제 전까지 3차례 받아야 합니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되고 4차례 PCR 검사를 합니다. 임원급 등 기업 필수 인력, 올림픽 등에 참가하는 선수단, 중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등에 한해서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는 나이지리아 출발해 들어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의 입국도 금지됩니다. 내일 0시부터는 아프리카 지역의 유일한 직항편인 에티오피아발 항공편의 국내 입항이 17일 24시까지 2주간 중단됩니다. 정부가 싱가포르와 사이판 등 이른바 트래블 버블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선 지금처럼 격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사이판, 10월 싱가포르와 체결한 트래블 버블 협정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오늘부터 모든 입국자를 10일 격리할 예정이었지만 트래블 버블은 중단보단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미크론과 겨울철에 대비한 강화된 방역 대책을 내놓으면서 대규모 봉쇄나 입국 금지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 접종을 포함한 백신 접종의 속도를 올리고 미국 입국 요건과 마스크 쓰기 등 방역 지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새 방역 대책은 일단 대규모 봉쇄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학교도 닫는 것 대신에 마스크 쓰기 등 방역 지침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백신 접종과 추가 접종을 확대하는 데 방점을 뒀습니다. 아직 접종하지 않은 미국인들을 설득하고 접종자 가운데 추가 접종을 하지 않은 1,000만 명의 팔뚝을 걷게 하는 데 집중하기로 한 겁니다. Go get your booster now. Go get it now. Booster shots continue to be free. We've already made available 80,000 locations, coast to coast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80,000 locations to get the booster. 또 가정에서 손쉽게 검사할 수 있도록 보험사들이 비용을 보전하는 자가진단 키트를 보급하고 요양원 등 다중시설은 무료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입국자에게 빗장을 거는 대신에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준에 제출해야 했던 3일 이내 음성 확인서를 다음 주부터는 24시간 이내 것을 내도록 했습니다. 입국 후 별도 검사나 격리 등 추가 조치는 일단 보류했습니다. 비행기나 기차 등 공공교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And we are extending the requirement, both internationally and domestically, to wear masks for travel on aircraft, trains, public transportation through the winter months. 다만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떤 것도 테이블 위에 있다며 국내선 백신 접종 의무화 등 추가 조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과 공급 병목 현상 등으로 민간 소비와 투자가 뒷걸음질 치면서 3분기 우리 경제가 0.3%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확산하고 있고 11월 소비자 물가도 9년 11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해 정부의 경제정책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병한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3분기 우리 실질 GDP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0.3%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작년 1분기와 2분기에 역성장을 기록한 후 3분기 들어 성장세로 돌아선 후 올해 3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3분기 성장률은 1, 2분기에 비교해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0.5% 안팎을 기대했던 시장의 전망치도 밑도는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은 최근에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유지했지만 3분기 성장률이 0.3%에 거쳐 산술적으로 4분기 성장률이 1%를 넘어야 연 4.0% 성장을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연간 성장률 4.0%가 되려면 4,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03% 소수점 두째 자리에서 0.01%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4분기 1% 성장 달성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국내에도 이미 확진자가 나와 조금씩 살아나던 내수 상황이 악화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급격한 물가 상승도 문제점으로 제기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3.7%나 올라 9년 11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물가가 빠르게 오르면 실질 소득이 줄면서 내수 경기에 타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들어섰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과 급격한 물가 상승, 가계부채 급증 등 여러 악재로 올해 4% 성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박병현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경기 침체로 취업 등 청년들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 청년들이 더 많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지원 정책을 마련했는데요. 이성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허무는 메타버스, 점점 똑똑해지는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은 사회, 경제 전반에 일대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정부가 취업 준비생과 청년 창업자, 연구자 등 디지털 지역 청년 유형별 맞춤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취업 준비생에게는 선배들의 멘토링과 국내외 연구소와 기업에서 인턴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생과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는 1,000명에게 선배들의 진로 설계 멘토링을 할 수 있도록 멘토링을 지원하도록 하겠고요. 또한 4,000명에게는 국내외 인턴십, 기업이나 대학에서의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군 장병 5만 명에게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합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와 연구비로 연구에 몰입하기 힘들었던 학생 연구자의 실상을 반영해 학생 인건비 계산 기준의 현실화를 검토합니다. 신진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좀 더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인건비 확대 제도 그리고 또한 연구 몰입 환경을 위한 여러 가지 그런 노력들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청년들 사이 주요 문제로 거론되는 주거 지원에도 나섭니다. 창업과 주거를 동시에 지원하는 일명 디지털 청년 레지던스를 조성해 디지털 스타트업 대표와 직원에게 우선 입주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 400억 원 규모의 청년기업 특화 펀드를 조성해 자금 모집과 해외 진출 등 창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네, 인공지능 등 소프트웨어 산업이 중요해지면서 정부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선정하고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학생들의 성과를 자랑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최소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일상이 된 온라인 수업. 한 학생이 졸자 수업 몰입도 점수가 낮아지면서 경고 알림이 뜹니다. 자리를 이탈하거나 자세가 흐트러져도 인공지능이 포착해 수업 태도 점수를 매깁니다. 소프트웨어를 전공하는 대학생 5명이 함께 개발한 비대면 학습 솔루션입니다. 기준치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0% 정도 그것이 벗어나게 되면 그거를 고개 각도가 틀어졌다고 보고 그 고개 각도가 틀어진 시간이 또 특정 시간 이상이 되면은 그것을 딴짓 또는 딴 데 보고 있다라고 감지를 하게 됩니다. 싸움이 붙었을 때 자동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경고음을 내는 CCTV입니다. 폭행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구분하는 기술이 핵심인데 정확도가 96%로 나타났습니다. 3학년 때 배운 전공 과목인 인공지능과 컴퓨터 비전 그리고 네트워크에서 배운 지식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모델이 어떻게 동작을 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학습했고 이를 실제로 저희 프로젝트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은 전국에 41곳. 정부가 지난 2015년 8개 대학으로 시작해 매년 수가 늘어났습니다. 소프트웨어 과목은 물론 소프트웨어를 다른 학문과 융합한 과목도 대폭 개설하고 비전공 학생들을 위한 기초교육도 필수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의 입학 정원은 8배 늘었고 배출된 인재는 13,000명에 달합니다. 또 코딩과 같은 소프트웨어 기초교육을 받은 학생들도 15만 명에 달합니다. 실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과 연결을 해서 학생들이 그 산업체 멘토의 지도를 받아서 실무 능력을 갖추도록 유도하고 있고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64개로 확대하고 소프트웨어 인재 41만 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프트 인재가 제대로 공급이 돼야 우리 산업이 발전하고 디지털 대전하는 시대에 어떤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또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업이 주도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현장 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는 데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우려까지 커지면서 정부가 다음 주부터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방역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개인 면역력 관리와 개인 방역 수칙 준수에 더욱 신경 써야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